안녕하세요. 뼈짱이의 뼈물리의 수짱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전에 저희가 하는 3가지 맛집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성형수술별 선택하는 3가지 마취 종류. 우리가 크게 국소마취, 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소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마취 주사,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마취 주사를 거기다가 딱 놓고 거기가 그러면은 이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수술 부위가 좀 커지면 좀 간단하게 재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자는 건 아니고 혼자서 숨을 쉴 수 있는데 주사 맞는 거나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깊이를 수면마취라고 합니다. 전신마취는 앞에 말한 2가지 마취에 비해서는 마취의 깊이가 좀 깊은 마취인데요. 환자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전신마취를 하는 겁니다. 수술 과정에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되는 수술들, 통증의 정도가 조금 더 깊은 그런 수술들, 때로는 숨을 잘 못 쉬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기도로 뭔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블럭 막아놓고 하는 마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한 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수술은 얼굴에서 좀 깊게 위치한 얼굴 골격을 나르는 수술이다 보니까 사실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전신마취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윤곽수술 같은 경우는 에어웨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전신마취를 꼭 해야죠, 웬만한 수술은. 저는 이제 크게 주름에 관련된 수술과 가슴에 관련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국소마취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유두에 관련된 간단한 수술이라든가 부유방 같은 수술, 이런 수술들은 국소마취나 아니면 수면마취로 가능하고요. 가슴 확대 수술이나 아니면은 가슴을 줄이는 수술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충분히 잠을 자셔야 서전, 그러니까 수술한 의사가 편하게 수술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전신마취를 시행합니다. 종종 가슴을 수면마취로 진행하는 병원들이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그게. 그래서 마취 사고가 사실은 마취를 깊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리스크, 위험을 너무 간과했을 때 네. 그때 방심했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 있으면 그 수술에 맞는 마취 방법을 해야지 안전한 거죠. 네. 예를 들면 가슴 수술 같은 경우는 물론 수면마취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할 수는 있지만 수술 중에 통증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면마취가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술을 좀 많이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 중에. 숨을 안 쉴 수가 있으면 그때는 옆에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신마취가 더 안전합니다. 이제 수면 마취를 했는데 그렇다고 환자의 수면의 깊이가 또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마취 경우 대부분 느끼는 게 수술 중에 움직임이 생기거나 때로는 혈압의 변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수술할 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출혈량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전신마취 무서워하니까 수면마취로 홍보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거는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면마취를 할 때는 그 수면마취의 약을 극도로 많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주면 줄수록 위험성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술이 아니더라도 뭐 도움이 되시겠죠. 네.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정말 심하게 되면 숨도 안 쉬게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숨도 잘 못 쉬고 깨어났을 때도 숙취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오래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면마취제는 가능하면은 필요한 만큼만 쓰거든요. 마취가 들었다가 좀 깰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마취약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도중에 자기가 좀 기억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마취인 거고요. 그래서 깨었다 좀 다시 잤다가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수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마취의 종류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마취, 수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과 세심한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신다면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마취에 대해서, 내가 전신 마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뼈짱의 로그인 영상 사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다시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주사 바늘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보면 그 간단한 필러 같은 거나 보톡스 같은 거를 맞을 때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맞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가끔 수면 마취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아픔을 통증을 참고 정확하게 또 시술하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